ICT 강국 대한민국.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죠. 우리나라 ICT의 시작과 중심엔 바로 이곳,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규모는 비록 작았지만 국가정보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품고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산원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정보통신 분야에서 80년대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독립된 기관이 전화 사업을 하도록 만들었고, 곧 이어서 행정전산망을 우리 기술로 완성을 시켰고, 데이터 통신 주식회사를 민간 주도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분야가 이렇게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가하고 조정하고 감독할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업무를 총괄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전산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연히 이제 한국전산원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존경받는 장관님이 가서 맡으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김성진 초대 원장을 모시게 됐습니다. 전산원의 초대 원장, 고 김성진 원장은 당시 한국전산원의 비전과 시대사적 소명을 한 기고문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90년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사회적 슬로건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역량을 쏟았습니다. 한국전산원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이끌었죠. 전산원은 이 사업에 선투자 후정산이란 획기적인 재정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유례없던 이 방식은 계획보다 10년이나 빠른 2005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완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 와서 이 초고속망 사업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때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강국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좋은 판단을 우리가 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조직의 외연이 확대되고 그 기능과 역할도 점차 증대됐던 용인 청사 시절. 정부는 최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고 현재의 국가정보화기본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합니다. 한국전산원이 명실상부한 국가사회정보화의 중추기관으로 그 체계를 완비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국가정보화를 위한 활발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중심축으로서 전산원은 맡은 바 역할과 임무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새천년을 맞는 당시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마냥 흥분되고 희망차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에 닥친 IMF 외환위기. 한국전산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부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정보화 근로사업을 펼쳤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 정보화 이쪽에 눈을 떴어요. 이 각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산화합시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겠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각종 서적을 전부 하나하나 일일이 입력해서 전산 처리했다.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했겠어요. 그 정보화 사업에 모든 돈을 투자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 잘한 거지. 지금 그 혜택 보는 게 다 그거라고. 전 국민이 온몸으로 느꼈던 경제 불안의 위기 속 정보화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한국전산원은 그렇게 경제 불황 타파에도 일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전산원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그리고 정보문화 확산과 전국민 컴퓨터 교육을 책임졌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아마 우리나라 정보화가 오늘날에 이기까지 아마 쌍두마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전산원은 우리나라 국가기관망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만큼 일어났고, 그 반면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우리 국민들이 이 정보화 마인드, 정보화 교육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년간 이렇게 틀을 마련하는 조금 계기가 됐습니다. 정보문화의 달 제정을 통한 범국민 인터넷 문화운동 전개, 1000만 국민 정보화 교육도 빼놓을 수 없죠. 2000년대 들어서는 개발도상국의 정보 격차 문제에도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2002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캄보디아에서 구축하기 시작한 정보접근센터는 현재 총 46개국에 50여 개가 설치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대학생이 주축이 된 인터넷 청년봉사단 또한 파견하기 시작하여 PC교육, 인터넷 활용 교육 등을 지원, 지금까지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 곳곳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적 역량은 전자정부 구축에 집중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바로 전산원의 8대 9대 원장을 역임했던 고 서사명 원장입니다. 서사명 원장은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캐리스 원장을 하고 있던 서사명 박사를 데려와야 됩니다 하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내 예상이 들어맞아서 오셔가지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전산원과 서사명 원장이 없었다면 11대 과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서사명 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7년 개최된 전자정부 성과보고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의미와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IT 산업과 전자정부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세력, 디지털 경제 세력, 디지털 정치 세력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스스로 자축하는 박수 한번 치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편리한 혜택 뒤엔 한국전산원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2008년) 정보통신부의 폐지와 함께 대한민국 IT 환경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자연스레 전산원의 역할과 기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는 한국전산원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죠.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좀 알맞는 역할과 이름을 찾게 됐습니다. 그때 채택한 명칭이 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정보사회를 우리가 앞장서서 이끌어가자, 그런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2009년에도 찾아왔습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되어 현재의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입니다. 이후 더욱 다양하고 심도 깊은 국가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며 보다 체계적인 ICT 전문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국가 정보화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국가 사회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ICT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기관의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2015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본원을 대구로 이전하며 대구 본원, 제주 NIA 글로벌센터, 서울 사무소에
본격적인 3원 청사 시대를 개막합니다. 이를 맞아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대한민국 ICT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ICT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지나온 30년. 그 열정 가득했던 시간은 오늘을 준비하는 힘이 되어 희망찬 내일을 이루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새로운 ICT 역사를 향한 힘찬 항해를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은 산업화를 기초로 해서 정보화가 진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급속히 변화해 가면서 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보화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지능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능정보 기술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이제 사회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각종 사회의 현안을 우리가 이 지능정보 기술로, 다시 말하면 ICT로 해결해 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지능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원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